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운에어 일부 황희진영입니다. 네, 지난해 4사분기 어닝 시즌의 최대 수혜주로 금융과 운송 그리고 유통업종이 꼽혔습니다. 금리 인상과 주식 하락 그리고 경기 확장 그리고 소비 심리 개선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면서 이들 업종의 4사분기 실적에 대한 실적이 예상을 초과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인데요. 전일 주요 증권사에 따르면 지난해 4사분기 코스피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은 48조 2천억 원 그리고 순이익은 36조 2천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전분기에 비해 영업이익은 5.7% 그리고 순이익은 4.2%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가운데 금융과 운송, 유통주는 최근 들어 4사분기 영업실적과 관련해 1개월 시장 전망치가 3개월 전망치와 비교해 대폭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주목되고 있는데요. 특히 금융업종은 글로벌 금리 정상화 기조로 실적 전망치가 조정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주들의 수익 개선이 예상되고 증권주에는 증시 화랑으로 인한 거래대금 증가 등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송의 경우도 유가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원화 강세에 따른 연료비 부담 완화와 그리고 경기 확장 국면으로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소매업종 역시 소비 심리가 회복되면서 실적이 예상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과 운송 그리고 소매업종은 올 1, 4분기에도 안정적인 이익 모멘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밸류에이션, 실적 대비 주가 수준 측면에서도 매력적이다라는 증권사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전일에도 금융과 증권 업종들은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나타내셨는데요. 오늘도 과연 이러한 업종들 좋은 모습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저희 전일장 우리 시장 마감 동향과 함께 그리고 간밤 글로벌 증시 또 어떻게 문 닫았는지부터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정현 앵커가 먼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전거래 국내 증시 마감 동향부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미국 연방정부의 폐쇄 우려가 완화되면서 이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3대 주요 지수가 최고치를 찍으면서 이 코스피 시장이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후 장중에도 지속적으로 오름폭을 확대하면서 빨간불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자세한 수급부터 마감 동향 짚어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 수급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160억 원, 그리고 3,405억 원을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강하게 당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5,925억 원을 덜어내면서 코스피 시장 결국 1.38% 오름세 이어주면서 2,536.60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코스피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년 들어 급등한 시총상위 제약주와 또 IT주, 반도체주의 중심의 가격 부담으로 외국인의 차익 매몰이 계속되면서 2일 연속으로 하락 마감하는 듯했으나 어제 날짜로 다시 상승세를 찍었습니다. 자세한 수급부터 마감 동향 짚어보시죠. 코스닥 시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028억 원, 그리고 1,558억 원을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2,344억 원을 덜어냈습니다. 코스닥 시장 결국 2.44% 상승한 894.43포인트의 장을 종료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마감 동향 짚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하게 업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업종별로 보면요, 모든 업종이 거의 다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증권과 은행, 의약품, 금융업, 전기전자 등이 특히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이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일보다 46,000원가량 올라주면서 245만 8천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우선주, 포스코, LG화학, KB금융, 그리고 삼성생명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체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와 네이버 등은 내리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을지 이 외국인과 기관 상위 매매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상위 종목에서 외국인은요, LG디스플레이, 포스코, LG전자 순으로 장을 종료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LG디스플레이, 한화케미칼, 미래에셋대우 순으로 장을 종료했습니다. 계속해서 매도 상위 종목으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순으로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장을 종료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를 가장 많이 갈아치우면서 SK하이닉스 그리고 포스코 순으로 하락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매수 상위 종목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신라젠이 가장 많이 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 그리고 텍셀네트컴 순으로 장을 종료했고요. 네, 이어서 셀트리온 기관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사들이면서 신라젠, 바이오로메드 순으로 장을 종료했습니다.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장 많이 덜어내면서 CMG제약 그리고 네이처셀 순으로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장을 종료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펄어비스를 많이 갈아치우면서 SKC 코오롱 PI 그리고 파라다이스 순으로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하락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거래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짚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국제유가와 또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문을 닫았을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국제유가는 이틀째 상승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이유는 이 국제통화기금이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과 이 재조정이 내년까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지속적인 감산을 시사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장관의 언급이 이틀째 유가 강세 요인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결국 국제유가 0.90% 상승률 올라주면서 64.47달러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글로벌 증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입니다. 이 뉴욕 증시에서 3대 주요 지수는 23일 기업 실적 호조 등으로 일제히 사상 최고치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치 경신 후에 소폭 내림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기업들의 실적을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지수 다우 지수부터 마감 동향 짚어보시죠. 네, 뉴욕 증시에서 다우 지수입니다. 0.01% 하락한 26,210.81포인트의 장을 닫았고요. 이 나스닥은 0.71% 오른 7,460.29포인트, 그리고 S&P 500 지수는 0.22% 상승한 2,839.13포인트의 장을 닫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럽 증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 유럽 주요국 증시는요, 미국 연방정부 폐쇄 우려가 완화한 것이 이 훈풍으로 작용하면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날 유럽 증시는 미국 셧다운 우려가 해소가 되면서 이 전날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 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오름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어서 예상을 뛰어넘는 기업 실적도 유럽 증시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자세한 지수 영국 지수부터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영국입니다. 0.21% 상승한 7,731.83포인트, 그리고 프랑스 캐크 지수는 0.12% 내린 5,535.26포인트, 그리고 독일 닥스 지수는 0.71% 오른 13,559.60포인트의 장을 닫았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됐는지 예상 체결지수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오전장입니다. 코스피 지수 2,534.61포인트 찍으면서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입니다. 800 후반대를 달리던 코스닥 지수, 오늘 수요일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902.00포인트를 찍으면서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요일 오전장 양상 동시효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삼성전자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전장 대비 21,000원가량 하락세 이어가면서 243만 7천원에 현재가 찍고 있습니다. 전장 대비 0.85%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계속해서 현대자동차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 현재가 같은 경우에는 16만 1,000원의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등락률과 현재가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없는 모습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포스코입니다. 전장 대비 1,000원 상승한 38만 1,000원의 현재가 준비하면서 0.13% 상승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대모비스입니다. 현재 시각 26만 5,500원 찍으면서 2,500원 하락세 이어갑니다. 이 등락률은 0.93%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계속해서 롯데지주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파란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45% 하락한 66,600원의 현재가 거래 준비 중이고요. 전장 대비 300원 하락세 이어갑니다. 롯데실성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전장 대비 1,000원가량 오른 148만 원대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0.07%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계속해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2,000원 하락한 31만 1,000원의 현재가 준비하면서 이 등락률은 0.64% 하락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리온홀딩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300원 상승한 28,000원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3만 원에 약간 못 미치는 현재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1.08%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다음 종목은 영풍입니다. 0.79% 오른 100만 원 초반대 현재가 출발을 예상하면서 이 화요일장 대비 8,000원 상승세 이어갑니다. 태광산업입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보합권 흐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33만 5천 원에 출발을 예상합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요. 전장 대비 2,000원 하락세 이어가면서 68만 8천 원에 현재가를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등락률은 0.29%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 양장 동시효과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3.65%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30만 원 초반대 현재가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 삼형제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는가 싶더니 오늘 오전장에는 빨간불을 켜주면서 이 좋은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CGO 쇼핑입니다. 700원 하락한 22만 7천 원의 현재가 찍으면서 이 등락률은 0.31% 하락세 이어갑니다. 다음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1.20% 내린 24,600원의 현재가 준비하면서요. 이 전장 대비 300원 하락세 이어갑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서울반도체 25,450원의 현재가 준비하면서 등락률과 현재가는 아직까지는 변동이 없는 모습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SM입니다. 250원 상승세 이어가면서 39,5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등락률은 0.64% 상승세 이어갑니다. 다음 종목은 동서로 살펴보겠습니다. 0.53% 내린 28,350원의 현재가 찍고 있고요. 이 수요일 오전장 전장 대비 150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CJ ENM입니다. 이번 주 내내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700원 하락한 93,400원의 거래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0.74%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GS홈쇼핑입니다. 현재 시각 22만 4,500원의 현재가 준비하면서 전장 대비 3,800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0.92% 하락세 이어가면서 오늘 오전장 파란불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28년 1월 24일 수요일 국내 주식시장 문 열었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개장 상황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역시 전일장 우리 시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이 특징을 보였었고 그리고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더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증시온에어 일부 김남우 앵커와 함께 하겠습니다. 앵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남우입니다. 네, 그럼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더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이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먼저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1.38%, 34.49포인트가 상승하면서 2,536.6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이 2,187억 원, 그리고 기관이 3,383억 원가량의 순매수 흐름을 보였습니다. 개인이 5,928억 원의 순매도 흐름을 보였던 가운데 업종별로는 전 업종이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먼저 증권이 6.16% 강세를 보였고 의약품과 금융업 그리고 은행 등도 각각 2%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총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1.91%가 올랐습니다. 245만 8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도 0.28%가 올랐던 가운데 현대차가 장중에 하락 전환하면서 0.92%가 내렸습니다. 반면 포스코와 LG화학,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한국전력 등은 오름세를 시현했고 KB금융과 신한지주가 각각 4%와 2%를 웃도는 상승폭을 시현했습니다. 전날 4% 이상 빠졌던 삼성 SDS는 4.52%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LG생활건강이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물 출현으로 2.12%가 내렸습니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한 9,303억 원을 기록하면서 중국의 사드 보복 악재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의 연간 실적을 기록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실적 호조 소식으로 5.81% 상승 마감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7.7%가 증가한 2조 4,61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이 2조 원을 돌파한 것은 LG디스플레이 창립 이후에 처음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5%가 넘게 감소한 9,04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이른바 세이프가드의 여파로 개장 초 하락했던 LG전자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0.46%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소홀딩스는 자회사 사이버로지텍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해외 물류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에 8.97%로 크게 올랐습니다. 수소차 관련주인 대원강업이 13.25%로 두 자릿수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차세대 수소 전기차 넥소가 중국 정부 관계자로부터 호평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화승엔터프라이즈는 실적 호조 전망으로 12.53%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증권주들이 동반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미래에셋대우가 9.38%, 그리고 유안타증권과 한화투자증권, NH투자증권과 키움증권 등도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이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을 결정한 가운데 웅진에너지는 1.63%가 내렸습니다. 592개 종목이 상승세를 보였고 215개 종목이 하락했던 코스피 시장 마감 동향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거래일보다 2%가 넘게 상승하면서 21.44포인트가량 상승세에 탔습니다. 894.43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먼저 투자자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000억 원이 넘게 물량 순매수했던 반면 개인이 2,320억 원가량의 물량 더 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대다수 업종이 빨간불을 켰습니다. 제약이 4.73% 올랐고 컴퓨터 서비스와 디지털 콘텐츠, IT 종합과 오락 문화 등이 모두 올랐습니다. 반면 통신 서비스와 방송 서비스 등은 어제 쉬어가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은 6.56%가 오르면서 사흘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등도 각각 4.9%와 11.7%를 웃도는 급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신라젠이 10.47%가 올랐고 메디톡스도 8.54% 상승 마감했습니다. 티슈진과 바이로메드, 휴젤과 스튜디오 드래곤, 포스코 캠텍 등도 뒤를 이어서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반면 CJ E&M과 로엔, 그리고 파라다이스 등은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정부가 가상통화 신규 투자를 허용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가상통화 관련주인 SCI 평가정보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뒤를 이어서 버추얼텍과 비덴트, 우리기술투자와 한일진공, 옴니텔 등도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정부는 어제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통화 거래를 허용해주는 거래 실명제를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가 핀테크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소식으로 KG 이니시스와 다날 등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MP한강은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소식으로 8%가 넘게 올랐습니다.
MP한강은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의 화장품 유통자회사입니다. 한편 MP그룹은 매매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EMW가 전일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8.91% 빠졌습니다. 상승 종목은 771개 종목, 그리고 하락 종목은 382개 종목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1원 상승하면서 1070.2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선물 3월물은 5포인트가 상승한 331.7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 전거래일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전거래일 특징주 4가지 종목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수소차 관련주 일진 다이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럽연합 EU의 집행위원회가 오는 2030년까지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를 강화했다는 소식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자동차 CO2 배출 기준을 2021년보다 30% 감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국가들 가운데 가장 엄격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 완성차를 판매하려면 연평균 CO2 배출량이 2020년 기준으로 킬로미터당 95g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초과한 그램당 벌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차는 킬로미터당 2.4g을 웃돌기 때문에 약 2억 9천만 유로, 한화로는 3,794억 원 규모의 부담금을 내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진 다이아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도 3.4%에서 3.9%를 웃도는 상승 흐름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주가 1,200원 가까이 상승하면서 31,10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8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갤럭시아 컴즈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하겠다라는 정책을 밝힌 가운데 관련 산업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어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201억 원에 불과했던 국내 블록체인 시장은 오는 2022년 3,562억 원 규모로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시장 조사기관인 가트너의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 규모는 훨씬 더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해외 블록체인 시장은 2022년도에 100억 달러, 한화로는 약 11조 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갤럭시아 컴즈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등록 시스템 구축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갤럭시아 컴즈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0.61%가량의 낙폭을 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 40원 빠지면서 6,540원 선에서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어제 52주 신고가 경신했던 호텔신라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귀환 효과로 올해 면세점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수세가 불러일으켜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의하면 국내 48개 면세점의 지난해 총 매출액은 전년보다 18%가 증가한 14조 4,684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롯데와 호텔신라, 신세계 등이 운영하고 있는 시내 면세점의 매출액은 11조 1,168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7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방한하게 되면서 이익이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호텔신라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1.34% 정도 낙폭을 시현하면서 주가 1,300원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95,70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현대중공업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선가가 인상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어제장의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어제 한국투자증권은 현대중공업에 대해 선박 발주 시황이 예상보다 강하기 때문에 선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전날 지난해 12월 수주액이 60억 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2.82%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3사의 올해 수주는 148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라며 지난해 6월부터 선가 인상 노력을 본격화해 10월부터는 5% 정도 오른 수준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현대중공업 그룹이었습니다.
현재 이 종목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장 종가와 마찬가지로 14만 5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과 함께 전일장 특징주 4가지 종목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입니다. 전일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모두 뛰어 올랐는데요. 특히 일본이 좋은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지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니케이 지수 1.29% 상승한 24,124.15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도쿄 증시 일본은행이 기존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26년 만에 최고로 올라섰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대만 가권 지수입니다. 0.19% 상승한 11,253.11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대만 증시는 미국 뉴욕 증시 강세에 힘입어 역시 2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입니다. 1.29% 상승한 3,546.50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중국 주식시장도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도 불구하고 1% 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일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짚어보셨는데요. 저희 다시 돌아와서 1월 24일 수요일 또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지수 움직임부터 한번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힘을 내주고 있는 양시장 지수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0.14% 상승하면서 어제보다 2포인트에서 3포인트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2,539.2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8%가 넘게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900선 상회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는 901.79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양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는 출발 구간 지수 움직임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업종과 종목별 움직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별로 오늘 역시 지수와 같이 좋은 모습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상승하는 업종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상단권에서 눈에 띄는 업종으로는 기계 업종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1% 가까이 오름세 유지해주게 되면서 가장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뒤를 이어서 증권 업종 오늘도 0.83%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역시 증권주들 오늘 동반 강세 흐름 역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비금속 광물과 의약품 업종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도 역시 0.8% 내외로 계속해서 상승권에서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고요. 철강금속과 전기전자도 소폭의 빨간불 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건설업종과 운수창고 업종 그리고 음식료 업종과 종이목재 그리고 제조업종과 섬유의복 업종이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확인이 되면서 계속해서 힘을 내려고 선방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 중에서는 현재 은행 업종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0.71%가량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뒤를 이어서 금융업종도 소폭 조정을 받는 가운데 운수장비와 화학 그리고 통신업종도 현재 약보합권에서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업종별 분위기부터 체크해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대장주 삼성전자 종목입니다. 0.24% 상승하면서 현재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0.28% 오르게 되면서 246만 4천 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 종목입니다. 0.98% 역시 상승세 가져가게 되면서 점점 더 탄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가 같은 경우에는 7만 2천 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도 역시 소폭의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탄력을 역시 키워나가고 있고요. 현재는 0.73% 빨간불 켜지게 되면서 13만 7천 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 SDI 종목, 이 종목 오늘 특징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4분기 호실적 소식을 내놓게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강세 흐름 나타내주게 되면서 오늘 특히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3.23% 오르게 되면서 20만 7,5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LG 디스플레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 현재 2.30% 올라와주고 있는데요. 전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일단은 3거래일 연속으로 주가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도 역시 많이 터지고 있고요. 이 주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33,3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연일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찍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만 이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게 되면서 리포트들이 일제 긍정적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일단 주가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반면에 하락하는 종목 중에서는 오늘 LG생활건강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오늘 화장품주들 다시 한번 약세 흐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LG생건 종목이 오늘 사흘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일단 실적 발표를 내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단기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에 오늘 하락세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현재는 3.66% 빠지고 있습니다. 115만 8천 원 선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한샘 종목 역시 파란불 켜지고 있습니다. 2.29%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17만 5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움직임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업종별 분위기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현재 상승하는 업종이 더 많이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 가장 상단권에서 기타 제조 업종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2.23% 올라와주고 있고요. 또한 유통업종과 제약업종도 2% 넘게 현재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타 서비스 업종과 종이목재 그리고 제조업종과 음식료 담배 업종 모두 일제히 강세 흐름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또한 오락 문화업종과 섬유의류 그리고 디지털과 인터넷 업종까지 모두 현재 소폭의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 중에서는 컴퓨터 서비스 업종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1.66% 밀려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출판 매체와 방송 서비스 업종도 같이 현재는 하락권에서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전자와 금속업종 그리고 통신장비와 반도체 일단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바로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장주 셀트리온 2.51%가량 오늘도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일에도 마감에는 결국 6% 넘게 급등을 하게 되면서 오늘까지 이거를 연속으로 다시 한번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셀트리온 그룹주가 동반 강세 흐름 연출해주고 있는 이유로는 미국의 레미케이드 매출액이 이 5분기 연속 감소했다라는 소식에 강하게 반등세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현재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17% 올라와 주게 되면서 현재 30만 5천 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종목 오늘 마감장까지 좀 주의 깊게 또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뒤를 이어서 오늘 바디텍메드 종목이 굉장히 또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을 하는 가운데 주가는 14.64%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3,100원 선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J콘텐트리 종목이 오늘 역시 7거래일째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52주 신고가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현재 7,110원 선을 가리키게 되면서 역시 거래량 계속해서 많이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J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의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인 넷플릭스의 적극적 판권 구매에 힘입어서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는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오늘까지 일단 계속해서 상승 흐름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종목 중에서는 오늘 AT젠 종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3.18%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일에 특히 무상증자 소식을 또 내놓기도 했지만 오늘은 22,850원 선까지 다시 한번 내려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젠백스 종목 1.29% 빠지게 되면서 15,6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 움직임까지 체크해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그렇다면 수급도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구간의 주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이거래일 연속으로 동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500억 원 그리고 기관이 200억 원 가까운 매수세를 시현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은 750억 원 정도 물량 더 넣은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현재 개인이 4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고 있는 반면 외국인이 334억 원 그리고 기관이 30억 원가량의 물량을 덜고 있습니다. 기관은 현재 7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입니다. 개인이 이거래일 연속으로 372계약 그리고 기관도 944계약 정도의 매도세를 시현하고 있고 외국인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335계약 정도 물량 담는 모습 확인됩니다. 현재 시각 주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도 개장 분위기까지 한번 확인해 보셨고요. 계속해서 증권사별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 증권사에서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로는 DB금융투자에서 주목하고 있는 테크윙 종목 들고 나오는데요. 이 종목 더욱 탄력받을 실적 성장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4분기 실적에 관한 이야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크윙은 2017년 손익구조 변동 공시를 통해 2017년 실적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4분기 매출액은 726억 원, 영업이익은 125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화 매출액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환율 하락에 취약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수준의 매출액을 달성했고 영업이익은 추정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컨센서스에는 부합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 환율의 하락으로 인한 파생상품 등 환율 변동 손익의 증가로 세전이익과 순이익은 오늘 리포트의 추정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테크윙은 먼저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시장의 성장과 비메모리 시장 점유율 확대, 그리고 SSD 등 핸들러 적용 제품군의 확대로 인해 2018년에도 높은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테크윙의 올해 매출액은 2,706억 원, 영업이익은 52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에 중국 반도체 업체들의 발주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시장에서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테크윙의 추가적인 고객사 다변화가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2017년 4분기 실적 추정치와 함께 올해 실적 성장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목표 주가, 투자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테크윙은 시장 성장으로 인한 높은 수혜 가능성과 그리고 고객 다변화, 그리고 신규 아이템 확대 등 다양한 성장 요소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하지만 2018년도 기준 PER 같은 경우에는 8.5배의 낮은 밸류에이션 구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리레이팅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한 시장 환경 속에서 높은 성장 가시성을 지닌 테크윙에 대해서 더욱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고요. 따라서 오늘 리포트에서는 투자 의견은 매수를 제시를 하게 되면서 목표 주가를 26,000원으로 잡았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테크윙 종목 이어서 오늘 흐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크윙 종목의 현재가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27%가량의 낙폭을 시현하면서 어제부터 2거래일 연속으로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시각 주가는 50원 하락한 18,65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테크윙 종목의 현재가였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로는 KB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고요. 기아차 종목 들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4분기 실적 리뷰가 또 프리뷰가 진행이 되는데요. 미국 판매 부진으로 저조한 실적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역시 실적에 관한 이야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아차의 2017년 4분기 실적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1년 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12조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3,879억 원을 기록했으며 당기순이익은 5,051억 원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추정치는 시장 컨센서스를 9.3% 정도 하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이유는 먼저 판매량 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4분기 기아차의 글로벌 판매량은 1년 전보다 4.9%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 감소 효과는 1,650억 원에 달하면서 기타 이익 변동 요인을 압도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의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5.5%나 급감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 K5와 소울 그리고 소렌토 등 미국 시장에서의 주력 차종들이 동반 부진했던 결과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던 부진한 2017년 4분기 실적 추정치와 함께 미국 시장에서의 실적도 확인해 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2018년도 실적 추정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차의 2018년도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49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조 1천억 원가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 매출 감소는 일단 미국 판매량이 연중 13%가량 줄어드는 등 해외 판매량이 전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약 6.5%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가정 때문입니다. 다만 통상임금 관련 일회성 비용에 대한 기저효과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전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미국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K3와 K9 그리고 소울 등 신차가 투입된 이후인 2018년도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신차가 세단 중심이라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SUV E세그먼트의 텔루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KB증권에서 2018년도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 변화가 유력하고 그리고 기아차의 현대모비스 지분 매각 가능성을 높게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기아차의 적정 주가에도 현대모비스 매각 시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이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4만 5천 원을 제시를 하면서 투자 의견도 매수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아차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이어서 오늘장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보여왔지만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아차 종목입니다. 자세한 현재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보합권에서 머물면서 0.15% 정도의 상승폭을 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는 33,800원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아차 종목의 현재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메리츠종금증권에서 확인되고 있는 롯데쇼핑 종목인데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할인점 매각 시 단기 모멘텀이 부각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먼저 그럼 4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치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쇼핑의 4분기 실적 분할 후 기준으로 산정해 봤을 때 매출액은 6조 1,1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513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에 부가가치세 환급 1,000억 원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이익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를 제외해 봤을 때 실질적인 국내 백화점과 국내 할인점의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으며 중국 할인점 부진은 지속될 전망이라는 분석입니다. 국내 면세점 그리고 백화점은 기존점 성장률이 1.5%를 기록하면서 매출액이 2조 5,7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702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제외할 경우 전년 동기 대비 9% 정도 증가한 수치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할인점 또한 기존점 성장률이 2.5%를 기록하면서 매출액은 1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15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역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제외해 볼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 52%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업 정지가 지속되면서 해외 할인점의 매출액은 3,344억 원, 영업 손실은 600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실적을 기록했었던 국내 시장과 함께 부진했던 중국 시장 실적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소식들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할인점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를 해본다라는 분석입니다. 손실폭이 상당한 중국 할인점이 매각될 경우 단기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고요. 다만 중국 리스크 해소에도 이익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백화점과 할인점의 근본적인 경쟁력 회복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롯데지주 출범으로 인해서 롯데그룹의 중간 지주사로서 주가 프리미엄도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따라서 오늘 리포트에서는 일단 롯데쇼핑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홀드, 보유를 제시를 했고요. 하지만 적정 목표 주가는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20만 원을 잡았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확인해본 롯데쇼핑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이어서 흐름까지 한번 체크 부탁드릴게요. 현재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쇼핑 종목 현재는 보합권에 머물게 되면서 어제장 종가와 마찬가지로 23만 3천 원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롯데 쇼핑 종목 현재가였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금융투자에서 리포트 들고 나왔고요. 종목으로 사조산업 종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기대되는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 나와 있습니다. 그럼 실적에 관한 이야기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연결 기준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보다 31.4%가 증가하면서 112억 원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년 내 기저효과와 함께 선망 참치의 억가 강세에 기인했던 이 수산 부문의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현재 선망 참치 억가는 톤당 1,550불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절적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높은 레벨의 억가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올해 평균 억가는 작년 수준 이상을 유지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올해 3분기까지는 어획량이 저조했지만 지난 10월부터 어획량도 유의미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 선망 참치 어획량은 전년 대비 40%가 증가한 3만 4천 톤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2017년 4분기 견조한 실적 추정치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이 뒤를 이어서 올해에도 호실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올해에도 역시 사조산업의 연결 매출액은 8,13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4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지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역시 전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약 22%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호실적은 이 참치역가 강세와 그리고 어획량 회복에 따른 원양 사업부의 견조한 이익 개선, 그리고 가공사업부 및 지분법 대상 자회사의 기저 효과와 더불어 사업부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통한 연결 자회사들의 실적 가시성 향상에 기인해 본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사조산업과 그리고 연결 자회사가 보유한 비영업 자산의 가치는 현재 사조산업의 시가총액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이 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충청북도 청원의 30만 평 부지, 그리고 제주도 제2공항 부근의 부지 1만 4천 평, 그리고 연결 자회사 캐슬렉스의 서울의 경기도 하남시 골프장 및 부지가 재평가가 진행될 공산이 매우 크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자산 재평가에 따른 주가 리레이팅이 기대되는 대목이라고 하고요. 견조한 실적 개선과 그리고 풍부한 자산 가치의 감안 시 현저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14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확인해본 오늘 사조산업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이어서 흐름까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조산업 종목이었습니다. 현재장 주가 흐름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오늘도 0.72% 정도의 상승폭 시현하면서 오전장에서 주가 500원 상승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7만 200원 선에서 오전장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조산업 종목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리포트 4가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셨고요. 계속해서 개장 특징주 체크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오늘 오전장 가장 눈에 띄었던 특징주 4가지 종목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보실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이 외국계 증권사들이 펴낸 부정적인 내용의 보고서의 여파로 이틀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던 이 셀트리온 삼형제가 23일 일제히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종목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가 0.54% 오른 38만 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동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이들 3개사는 올해 코스닥 시장의 상승장을 주도하다가 이 노무라 증권과 도이체방크 등 외국계 증권사의 부정적인 의견이 잇따라 나오면서 지난 19일부터 이대로 연속 하락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최근에 LG 디스플레이가
지난해 4분기 저점을 찍었다는 이 증권사 분석이 나오면서 장 초반부터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부터 짚어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종목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전장 대비 2.30% 오른 33,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LG 디스플레이는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7조 1,261억 원, 영업이익은 44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LG 디스플레이는 2018년 생산 능력 9조 원을 OLED 투자에 집중하면서 OLED로의 기업 가치 전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이 에코바이오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장초반 전기수소차 관련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이 상암동 수소스테이션을 운영하는 사실이 부각된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부터 짚어보시죠. 오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14.07% 오른 1,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에코바이오는 세계 최초로 메릭가스를 활용한 상암동 수소스테이션의 운영을 맡아서 이 전기수소차 테마주로 분류됐습니다. 상암동 수소스테이션은 쓰레기 메릭가스를 청정 연료인 수소로 전환시키는 장치입니다. 하루에 720m 제곱의 수소를 생산 중인데 이는 수소차 한 대가 7,000km를 운행할 수 있는 양입니다. 에코바이오는 또 수소차 연료 공급과 전력을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소를 말레이시아에 수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입니다. 이 바이오로메드가 미국 유전자 치료제 시장이 본격 개화의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증권과 분석이 나오면서 오전장부터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부터 짚어보시죠. 네, 바이로메드입니다. 현재 시각 7.37% 오른 26만 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최대 주주 지분 매각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치료제인 파이프라인 가치가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게 주요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미국 3상이 진행 중인 바이로메드의 유전자 치료제 VM202의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10조 2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연구원은 유전자 치료제는 지난해 12월 스파크 테라퓨틱스의 러스터나가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 허가를 받았다며 이 미국 유전자 치료제 시장의 본격 개화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렇다면 종목들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을지 등락률 상위 종목으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 상승률 첫 번째 종목입니다. 삼화전자 19.2% 상승한 7,6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성지건설입니다. 네, 12.20% 오른 9,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전장 대비 960원가량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신일산업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일산업 최강 한파와 평창 동계올림픽 난방기가 공급된다는 소식과 함께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70% 오른 1,5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T 모티브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6.2% 오른 5만원 초반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난해 영업이익 대비 956억 원 상승했다는 소식과 함께 강세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률입니다. 코스피 시장 첫 번째 종목 LG생활건강입니다. 5.24% 오른 114만 원대 현재가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재 시각 음료와 생활용품 불확실성이 나오면서 5% 넘게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웅제약입니다. 현재 시각 가스틴 CR이 발매된다는 이 소식이 나오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4.94% 하락한 18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화승엔터프라이즈입니다. 4.67% 내리 2만 6천 원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전장 특별한 뉴스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대웅 종목입니다. 현재 시각 4.66% 내린 19,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모레지 3.51% 내린 15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상승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SCI 평가 정보입니다. 22.96% 내린 상승한 6,01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30일부터 실명 거래가 확정이 되면서 가상통화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CI 평가 정보 이 힘을 입어서 계속해서 동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다우 데이터입니다. 현재 시각 16% 상승한 1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알파홀딩스입니다. 13.85% 오른 14,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하락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일경산업개발입니다. 7.72% 내린 1,375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YOM입니다. 7.12% 내린 2,870원에 거래가 되면서 거래 재개 후에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리온입니다. 5.93% 내린 1,2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됩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 리포트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리포트 들고 나왔고요. 코스피가 소외 현상이 진행 중이고 업종 간 이 차별화가 불가피하다라는 제목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글로벌 증시와 한국 증시의 온도차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러한 내용부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들어서 이 글로벌 증시가 연일 과열의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한국 증시는 상승세가 부진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흥국향의 자금 유입세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외국인 투자자들 수급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또 글로벌 경기 모멘텀은 강화되고 있지만 한국의 경기 선행 지수는 오히려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 국내 증시 상승을 견인했던 이 개선세도 2018년 들어서는 둔화되면서 오히려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안 좋게 보려면 끊임없이 안 좋게 볼 수 있는 증시 상황이 이어져 있는 가운데 오늘 리포트에서는 조금 시야를 넓혀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 랠리의 배경과 함께 한국 시장의 상승 모멘텀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 모멘텀의 약화와 그리고 실적 불확실성으로 소외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4분기 실적 시즌은 이익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상승 가능한 업종으로서의 수급 쏠림이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먼저 기업의 성장성을 봤을 때 수출 환경과 관련된 어떤 업종이 개선될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글로벌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한국 수출 경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가운데 11월 OECD와 주요 6개국의 경기 선행지수는 110.8로 2011년도 4월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 중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 814개 기업을 중심으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경기 확장세가 모든 수출 기업에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원가 부담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채산성이 악화되거나 환율 변동성의 심화, 그리고 수입 규제 통상 마찰이 업종별로는 차별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서베이 결과로 봤을 때 올해 실적 전망이 양호한 업종군을 살펴보면요. 글로벌 경기 확장과 그리고 자금 상황, 그리고 시장의 수급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석유, 그리고 글로벌 캐펙스 투자 확대의 수혜를 입고 있는 기계 업종이 전분기 대비 상황이 가장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고요. 이 생활용품과 의료, 그리고 플라스틱과 고무, 그리고 통신기기와 부품의 경우 수출 계약이 전분기 대비 크게 나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업종의 경우에도 이 수급 여건과 그리고 수출 단가 부분이 크게 개선이 되면서 수출 업황이 전분기 대비 나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수출 부분에서는 이러한 업종들이 상승세를 보였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업종들 계속해서 2019년도에도 ROE 개선 가능한 업종들로 꼽히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서 이 증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증시오네어 일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수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에는 빨간불만 켜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